안녕하세요. 스토리 온 더 맵입니다. 오늘은 한강과 서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강에 오시면 다리가 엄청 많은데 이거를 전부 다 살펴보기에는 조금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강 다리들이 서울의 변화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을 9개 정도 선정을 해서 3가지 시리즈로 각각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울을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하는데 또 이렇게 발전하는데 기틀을 다진 다리들을 3가지 살펴보고자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가 있는 다리들은 한강철교, 한남대교, 마포대교 이렇게라고 생각을 해서 꼽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다리들에 대해 각각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서울과 한양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은 잘 아시다시피 사대문 안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은 지금처럼 도시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경계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나룻배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감실나루, 마포나루, 한강진 같이 지금의 지명들이 그 당시 나루터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지명들입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러다가 1899년, 지금으로부터 한 126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이름은 경인선이고 말 그대로 서울과 인천을 잇는 열차였습니다. 처음에 경인선이 생겼을 때는 1899년에는 기차가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왔다 갔다 했고, 그 제물포가 현재 인천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1호선과 크게 차이가 없는 노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한강철교가 생기면서 노량진과 용산 구간이 연결됐고, 결과적으로 인천에서 용산까지 철도로 연결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철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유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서울의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6.25 전쟁 직후에 100만 명, 그 이후에 거의 매 10년마다 인구가 엄청나게 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70년대 이미 500만 명을 돌파했고, 그렇게 쭉 늘어서 90년대, 80년대 후반 올림픽 할 때는 1000만 명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50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사대문 안 강북으로는 서울의 인구를 모두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강 이남으로 서울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서울의 한강에 그 수많은 다리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이 예전에는 앞서 보셨다시피 사대문을 중심으로 그 밑에 있는 어떤 적을 막는 자연 경계였지만, 지금은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뻗어가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한강에 있는 다리들 중에 일부를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이 지금의 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한 다리들을 꼽아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강철교입니다. 한강철교는 서울 최초의 한강 교량이기 때문에 또 철도 교통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꼽아왔습니다. 한강철교 우선 길이부터 보면 생각보다 꽤 깁니다.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런던의 타워브리지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244m라 한강철교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런던을 관통하는 템즈강이 한강에 비하면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브루클린 브릿지도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는데 이제 한강철교보다는 2배 가까이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다리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브루클린 브릿지, 타워 브릿지 뭐 되게 앞선 시대에 지어졌을 것 같은데 한강철교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아픈 역사인데 일본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제 1896년에 이제 조선도 이제 막 개화를 하려고, 근대화를 하려고 나름의 노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병원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전기도 들어오고 했는데, 철도가 근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조선도 철도를 깔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모스라는 미국인 사업가한테 우리가 너한테 부설권 줄 테니까 잘 지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종이 황제가 되었고 대한제국을 선포를 했고 이 근대화의 노력들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근데 1898년에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침략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어쨌든 그 당시에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고, 조선도 돈이 없었고 이 미국인 사업가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요 제임스 모스한테 준 철도 부설권을 뺏었고, 그래서 일본이 결국 경인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899년에 제물포와 노량진을 잇는 경인선이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00년에 이제 한강철교까지 지으면서 인천에서 용산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본이 결국 한반도를 침략하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시설이 이렇게 완성이 된 슬픈 역사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강철교로 돌아와서 한강철교의 북쪽에는 용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용산은 앞서 봤듯이 뭐 한강진도 있고 나루터가 있는 동네였는데 이 철도가 생기면서 물류가 다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일본군이 이 용산역 옆에 뭐 철도 공장도 짓고 곡물 창고도 짓고 자기들도 주둔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용산하면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이라 생각하지만 미군 기지가 있기 전에는 일본군이 먼저 주둔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용산역을 중심으로 요 옆에 각종 일본 군사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국방부가 여기 위치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했고, 용산에는 오랜 기간 외국의 군대가 머물렀고, 그래서 어떤 주거지로서의 발전이 되게 힘들었는데, 외국 군대가 미군 부대도 이제 한 10년 전에 평택으로 떠났고, 그리고 요 일대 용산역에 뭐 전자상가도 있고 했는데 여기 다 재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공원화가 되면서 이제 중앙박물관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가족공원 해서 미군 부대 있던 곳에도 생기고 막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서 사실 이제는 굉장한 부촌이고 비싸서 웬만한 사람들 살기 어려운 동네로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철교 이남에는 영등포가 있었습니다. 영등포는 그 당시에 이제 경공업 단지가 철도가 생기면서 막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영등포가 공장을 짓기에 굉장히 혜택을 받은 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등포 가시면 굉장히 다 평지고 또 거기 도림천이 흘러서 물이 풍부한데, 그렇기 때문에 공업 용수를 구하기가 쉬워서 영등포는 빠르게 철도와 함께 이 공업 단지로 변모를 했고, 당시 경공업 300산업이라고 하죠. 뭐 그다음에 면화, 그다음에 국수, 그리고 밀가루 등의 산업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유명한 뭐 경성방직을 지금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대선제분, 그리고 또 오비맥주 공장도 영등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랬던 영등포도 사실 요 서울에서 경공업 단지들이 몰락을 하고 또 외곽으로 다 이사를 가면서 뭐 여전히 물레동 이런 데 가면 공업 단지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대도 서울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지로서 발전을 하고, 요새는 뭐 용산보다 약간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영등포 일대도 많이 재개발이 되고 있고, 또 영등포역에 가시면 타임스퀘어가 새로 생겨서 일대 서울 서남부 지역의 어떤 문화 상업의 중심지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산역이나 서울역을 가기 위해서는 KTX를 타고 기차를 타고 반드시 한강철교를 지나야 합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강철교는 여전히 우리나라 철도 교통의 중심 교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한남대교입니다. 앞서 본 한강철교가 철도교통의 중심지였다면 한남대교는 우리나라 도로교통의 핵심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무래도 한강이 아까 말씀드렸던 런던의 템즈강이나 센강보다는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다리 자체도 뭐 4배, 5배 큰 게 당연합니다. 한남대교가 가장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준 지역은 강남입니다. 그 전에 강남은 이제 아무것도 없던 동네였고 그냥 농사 짓던 곳이었는데, 요 한남대교와 부설과 함께 강남 개발이 시작됩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반포 강남 고속터미널이고요. 옆에가 이제 강남구청입니다. 이때 이제 강남에 땅이 있었던 분들은 많이 부자가 되셨겠죠. 그리고 한남대교 북단을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한남동인데, 원래는 한남동, 이태원 이런 동네가 공동묘지 단지였습니다. 원래 또 한양이 사대문 밖에 바로 있는 지역이 다 공동묘지 단지여서 뭐 지금 신당, 광희문, 동대문, 그다음에 여기 한남동, 이태원, 용산 다 공동묘지 단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면 스터디하다 보니까 어떤 기사 제목이 한남동 공동묘지 위에 우뚝 선 부촌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한남동은 공동묘지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고, 이제 뭐 각종 재벌 총수들, 그다음에 연예인들 사는 고급 주거단지이자 또 여기에 특이하게 외국 대사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이국적인 분위기를 품기도 하고, 또 한남동 하면 고급 편집샵들 해가지고 프리미엄 상업시설들이 함께 있는 어떤 개성 있는 동네로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 개발하면서 일대가 대규모 개발이 되었고, 그래서 한강변에 위치한 뭐 청담동, 압구정동은 고급 주거단지
바뀌었고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비롯 한남동에 각종 이렇게 비싼 오피스텔들이 있고 밑에는 이제 대치동, 삼성동, 도곡동 이런 동네는 교육, 상업 중심지로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뭐 요즘 핫한 이수지 씨가 패러디한 제이미맘도 대치동맘으로 얘기가 되는 것을 대치동이 얼마나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남대교는 왜 도로교통의 중심지냐면 요 한강 다리 중에 유일하게 하루에 20만 대 이상 통행하는 곳이고 강북에서 경기도 주요 도시들 분당, 용인, 수원, 동탄 이 경부선 라인에 위치한 경기도 주요 신도시들을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남대교가 교통의 중심지로 도로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과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비슷한 사례를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못 넣어서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안 나오네요. 그럼 넘어가면 그 금문교라는 다리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과 마린 카운티라는 곳을 연결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베이 에리아로서 미 서부의 중심지로서 크는데 큰 기여를 했고 한남대교 역시 기존의 도심지였던 강북과 이 신도시 지역인 강남을 연결하면서 서울이 확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마포대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대교는 여의도와 도심지를 이은 역할을 했습니다. 행정의 중심지였던 광화문,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말이 많지만 어쨌든 기존의 청와대와 경복궁과 중심지였던 광화문과 그다음에 여의도를 잇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이제 국회의사당 입법부가 생겼고 그다음에 금융의 중심지고 지금은 방송국들이 많이 떠나서 KBS밖에 없지만 어쨌든 방송 그리고 문화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마포대교의 북단에는 마포가 있습니다. 마포는 원래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여기 가시면 강남이랑 잠실에서 보는 한강과 다르게 굉장히 강의 폭이 크고 마치 바다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나루 지역의 한강의 어떤 항구로서 굉장히 역할이 컸고 실제로 나중에는 증기선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포나루는 서해안에서 들어오는 소금, 새우젓 이런 짠맛 나는 것들을 유통하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그래서 마포구 염리동이라고 소금창고가 많이 있었던 곳에 지명도 남아있고 그랬던 마포가 사실 용산역 기차 생기면서 교통의 중심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주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일대를 뉴타운 지정을 하고 재개발을 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하고 중산층 거주 단지로 변모하였고 그렇게 인구가 받쳐주면서 공덕역 일대에 지금은 4개의 노선이 다니는 서울 서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여의도는 과거에 자연스럽게 퇴적이 돼서 있는 모래섬이었고 이 일대에 이제 일본이 일제시대에 여의도 비행장을 만들게 됩니다. 비행장으로 쓰이던 동네였는데 여기에 이제 1960년대 후반에 국회의사당이 생기면서 이 일대가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관들, 정부 기관들도 있고 그에 따라서 증권회사들, 금융 관련 회사들의 본사가 다 여의도에 있고 KBS, MBC 등 방송국도 있으면서 여의도가 서울의 상징적인 곳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국은 많이 떠났고 KBS만 남아있지만 여전히 뭐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근에도 시위도 많이 하고 금융 중심지로서의 자리는 뭐 더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더 현대가 들어오면서 상업 중심지로서도 크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대교는 마포와 여의도를 새롭게 탄생하게 한 역할을 하였고 런던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잠깐 보면 런던의 중심 기차역인 체링크로스역과 사우스뱅크 지역을 연결하면서 이 일대를 문화 지역으로 연결했다고 하는데 마포와 여의도도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렇게 서울의 오늘을 만든 새 다리들이라는 컨셉으로 한강철교, 한남대교, 마포대교를 살펴보았고 각각 어떤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이렇게 서울이 지금의 인구 1000만의 대도시가 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다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다음 두 번째에서는 서울의 현대에 만든 단순히 발전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여가를 형성한 한강의 다리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온 더 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